김영순 씨는 이날도 어김없이 시장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통닭 한 마리가 들려 있었죠. 오랜만에 아들 성우 내 집에 들를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이고, 영순이 언니, 또 성우한테 가는 거야? 옆집 아주머니가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얘가 통닭을 좋아해서. 언니는 참 좋겠다. 며느리가 그렇게 예쁘고 똑똑하니까. 영순 씨는 애매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며느리 유라와는 그렇게 편한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항상 뭔가 어색하고 자신을 대하는 유라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라야, 나야. 엄마. 아, 어머님. 잠깐만요. 몇 분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유라는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뭔가 급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신다고 연락을 주시지. 미안해. 통닭 사왔는데 성우는 어디 있어? 회사 일로 늦을 것 같아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유라의 태도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영순 씨는 마음 한편이 씁쓸했지만 며느리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럼 이거 두고 갈게. 성우한테 엄마가 갖다 줬다고 해줘. 네, 알겠어요. 유라는 통닭을 받아들고는 서둘러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순 씨는 거실, 소파에 놓인 명품 가방과 그 옆에 어지럽게 흩어진 서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라야, 저게 뭐야? 아, 그냥 성우 회사 일 관련 서류예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시간이. 유라가 재촉하자 영순 씨는 어쩔 수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고 거실의 분위기도 어수선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순 씨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로 보였던 은행 도장, 그리고 유라의 불안해 보이던 표정. 내가 너무 예민한가? 영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걱정에 괜한 의심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영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마치 곧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순 씨는 다급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성우의 목소리였는데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우야, 무슨 일이야? 집에 폭발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순 씨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들 부부가 살던 아파트 한 동이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여러 대 와 있었고 주민들이 대피해 있었습니다. 성우야, 성우야. 영순 씨는 다급히 아들을 찾았습니다. 성우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성우가 붕대를 감은 채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고. 그런데 유라는 그날 친정에 갔다가 늦게 와서 피해를 안 봤어요. 그럼 다행이네. 하지만 영순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 그 어수선한 거실과 유라의 이상한 행동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재 조사 과정에서 성우 명의로 된 예금이 대부분 인출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성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은행 직원이 보여준 거래 내역서에는 최근 몇 달 동안 거액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유라한테 맡겨놨는데. 유라한테? 이때 유라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성우 오빠. 무슨 일이에요? 유라야, 이 돈이 어디로 간 거야? 영순 씨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건 성우 오빠 사업 투자하려고 미리 빼놓은 거예요. 화재 때문에 서류들이 다 타버려서. 유라의 설명은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유라의 눈이 자신과 마주치지 않으려 했거든요. 그럼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어? 안전한 곳에 보관해 놨어요. 곧 찾아올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유라는 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외출을 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했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영순 씨가 우연히 유라의 핸드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방 속에서 가평 어딘가의 별장 사진과 항공권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야? 영순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순 씨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이건 가족 간의 문제 같은데요. 며느리가 돈을 관리하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아니에요. 분명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구체적인 증거 말이에요. 영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직감과 의심뿐이었지 확실한 증거는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영순 씨는 아들에게 자신의 의심을 털어놨습니다. 성우야, 유라가 이상해.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유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별장 사진이랑 항공권은 뭐야? 그건 아마 여행 계획 세운 것 같은데요. 화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성우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자신의 결혼 생활 전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성우야, 엄마 말 안 듣겠다는 거야? 엄마도 유라를 좀 믿어보세요. 처음부터 유라를 좋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말에 영순 씨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며느리의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철저히 고립된 상황에서 영순 씨는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 후 영순 씨는 오랜 이웃이었던 한도훈 씨를 찾아갔습니다. 도훈 씨는 은퇴한 형사로 오랫동안 각종 사기 사건을 다뤄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영순아, 이거 심각한 문제 같은데? 영순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도훈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혼자서는 이런 일을 저지르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증거를 찾아야 해. 그런데 영순아, 이거 위험한 일이야. 정말 할 수 있겠어? 영순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해야죠. 내 아들을 지켜야 해요. 도훈 씨의 도움으로 영순 씨는 유라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자주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죠. 정혜준이라는 금융 브로커였습니다. 영순 씨는 도훈 씨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유한 투자자로 가장해서 혜준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준 씨 맞나요? 영순 씨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헤어스타일까지 바꿨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문 들어보니 혜준 씨가 수익률이 좋다던데? 혜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야기해 볼까요? 그런데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일단 10억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혜준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순 씨를 시험해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 실례지만 재정 증빙 서류 같은 건 준비해 오셨나요? 영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그건 다음에. 아,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제대로 준비해서 만나요. 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실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순 씨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날 밤 더 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성우가 유라와 함께 나타나 말했습니다. 엄마, 유라가 말하는데 엄마가 자꾸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서 유라 뒷조사를 한다던데요? 성우야.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유라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유라가 뒤에서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어머님이 성우 오빠를 걱정하시는 마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의심받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성우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유라한테 사과해요. 그 순간 영순 씨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며느리의 편에 서서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미안해. 유라야. 영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순 씨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괜히 자식을 키워놨나. 절망 속에서도 영순 씨는 기억해냈습니다. 유라의 가방에서 봤던 그 별장 사진을. 가평의 어느 호수가 보이는 별장이었죠. 저거 하나라도 제대로 확인해보자. 영순 씨는 도훈 씨와 함께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별장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순아,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찾아야죠.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호수 주변의 별장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진 속 풍경과 일치하는 별장을 발견했습니다. 저기에요. 영순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별장 주변을 살펴보니 유라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도훈 씨, 경찰에 연락해요. 아직 성급해. 일단 뭐가 있는지 확인부터 하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별장에 접근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유라가 혜준과 함께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와 현금 다발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잡혔어. 도훈 씨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순 씨의 마음속에서 드디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내가 널 무너뜨린다. 영순 씨는 경찰과 함께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면 돌파 대신 먼저 유라와 직접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였죠. 유라야. 영순 씨가 별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라와 혜준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를? 놀랐지? 내가 숨겨둔 곳을 찾아낸 게.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남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는 혜준 오빠 별장이고 저는 그냥 놀러 온 거예요. 그래. 그럼 저 돈다발들은 뭐야? 영순 씨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사업 자금이에요. 내 아들 돈으로 말이지. 이때 유라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성우는 어머니 말 안 믿어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럴까? 영순 씨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방금 내 말 다 녹음됐어. 내 아들 돈이라고 인정했잖아.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같은 시골 아줌마가 뭘 안다고. 성우는 바보예요. 돈 관리도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져간다는 거야? 맞아요. 어차피 성우한테 맡겨봤자 다 날릴 돈이에요. 차라리 제가 가져가서 잘 쓰는 게 낫죠. 완전히 본성을 드러낸 유라였습니다. 혜준도 당황해서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알아요? 성우가 어머니 얼마나 부담스러워해요? 맨날 간섭하고 촌스럽고. 그만해. 이때 문 밖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순 씨가 미리 아들을 불러놨던 것입니다. 유라,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이었어?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성우 오빠, 그게 아니라. 유라가 변명하려 했지만 곧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유라와 혜준이 수갑을 채워졌습니다. 유라는 끝까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일로 끝난 줄 알아요? 성우는 평생 저를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미 승패는 갈려 있었습니다. 정의는 회복되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라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혜준도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숨겨놨던 재산도 모두 환수되었습니다. 성우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괜찮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영순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었어요? 내가 내 아들이니까. 엄마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새로운 집을 구한 모자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영순 씨가 다시 통닭을 사왔습니다. 엄마, 통닭은 식어도 맛있네요. 그래, 통닭은 식어도 가족의 마음은 다시 데울 수 있단다. 성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요. 영순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를 믿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가족 말입니다. 그날 밤 영순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아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도 몰랐던 용기를 발견한 뿌듯함이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몇 달이 흐른 후 영순 씨는 다시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성우도 퇴근 후에 종종 도와주러 왔습니다. 엄마, 손님이 많이 오네요. 그럼 우리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영순 씨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도훈 씨가 찾아왔습니다. 영순아, 요새 소문났더라. 시장 아줌마가 사기꾼 잡은 이야기. 아이고, 부끄러워. 부끄러긴. 대단한 일 해낸 거야. 그런데 말이야. 도훈 씨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탐정 일 해볼 생각 없어?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용감한 사람 드물어. 영순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예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자신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성우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 해드릴까요? 오늘은 내가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모자의 대화를 듣던 단골 손님들이 흐뭇해했습니다. 저 집 아들 참 효자네. 응, 어머니도 대단하고. 영순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구나.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해가 저물어가는 시장 골목에서 영순 씨와 성우는 나란히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한도훈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야. 시장에는 저녁 준비를 위해 나온 사람들로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영순 씨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숨지 않는 당당한 어머니로서의 인생이 말입니다.